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직장 생활이 자기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는 건가? 아니면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?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고,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정말 외모도 예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만은 뭐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집안이어서 이 사람이랑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지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 한 가지는 삶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 보자면은,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을 봤어요.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. 수능 시험 받은 점수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지잡대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웃긴 거는 지잡대를 원서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떤 지잡대였냐면은 그 지잡대가 외국 학교랑 자매 결연을 한 지잡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?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자매 결연된 학교로 다시 유학을 가면은 뭔가 다른 방향의 또 길이 열리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어찌됐건 그 학교를 가게 됐고, 그 학교에서 학업을 열심히 해서 교환학생으로 또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또 갈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평소에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때 봤던 점수대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으면은 또 그 간 나름대로 뭐 제 삶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, 어찌됐건 수능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른 옵션을 생각을 했던 거고, 다른 옵션을 또 찾다 보니까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, 유학을 가서 또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, 이제 유학을 하고 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졸업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보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 다 결과는 뭐 인간이 그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신이 되었던 무언가가 되었던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뭔가, 내가 의도하지 않은 뭔가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시험을 엄청 망쳤다거나 아니면 뭐 퇴사를 정리해고로 퇴사를 했다거나 그리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 병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, 이 모든 것들이 뭐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이 시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,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시간이 또 어떤 식으로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건 또 재테크와 관련된 건데, 옛날에 2007년도쯤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집은 한 채도 못 살 것 같다. 평생 이제 전세나 월세로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대출을 끼고 그 다음에 집을 샀죠. 전세를 끼고. 근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딱 터진 거예요.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니까 집값이 계속 고점에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, 그때 막 너무 좌절감이 있었죠. 쓸데없이 고점에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갖고 너무 힘들다. 그러니까 회사가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받아놓은 대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의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었는데, 이제 대출을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아야 되니까 회사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뿐만 아니라 애들도 태어나고
결혼하고 애들 태어나고 이러니까 또 이게 직장도 관둘 수도 없고 집값은 떨어진 상태로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웃긴 사실은 또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집값이 너무 안 오르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또 어느 순간 또 집값이 오르니까 아, 또 그 당시에 사기를 잘했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은 인생지사 세운지마라는 말이 딱 맞아요.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나쁜 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일인 것 같지만 좋은 일로 또 바뀔 수 있고 미래라는 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옛날에는 그 책 중에 자기계발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왜냐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자기계발 책을 읽다가 또 느낀 점이 뭐냐면은 자기계발 책은 책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했던 그 시점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책 내용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순간에 맞았던 조언들이었던 거예요. 지침이나.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나한테 펼쳐지는 세상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주변 환경도 그 당시에 그 자기계발 작가가 썼던 상황과 다 다른 상황인데 이 모든 변수가 다른 상태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조언을 그대로 믿고 따라한다는 거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계발서 책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. 내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게 뭔지 생각이 났으면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.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. 뭐 내가 뭘 할 때 행복해지는지 잘 모르면은 하나하나 리스트업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지만은 이제 집안 청소하기 지금 현재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서 제가 주부로서 삶을 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언제 행복하냐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걸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또 행복감을 느끼고요. 그리고 와이프가 퇴근해서 왔을 때 와이프한테 키스를 해주고 가만히 꼭 안아줬을 때 또 기분이 좋고요. 이러한 것들을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, 행복해지는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하루에 몇 번씩 이거를 이렇게 나열해서 나열한 다음에 지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돈을 씀에 있어서 그냥 물질적인 것에 쓰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물건에 대해서 내가 돈을 쓰게 되면은 물건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근데 이제 체험이나 이런 기억을 새길 수 있는 것들에 내가 투자했던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머리에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그냥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끔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여행 같은 게 그래요.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외로 한 달 살기 여행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요.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건 돈이 정말 많아서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표도 정말 저렴한 표를 끊고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갖고 가면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 싸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체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집값 외에는 그렇게 한국과 비교해서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은 제 삶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 보았고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